극동러시아에 탄생할 수 있는 나라 내 개국이 거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들 중에는 자신들이 발해 왕국의 후예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다는데요. 한국이 통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한국은 두만강 국경을 통해서 유럽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상당히 이색적인 초대륙적인 국경을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치면서 극동러시아, 즉 한반도와 맞대고 있는 국경 일대 지역에서 4개의 독립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극동이스라엘. 1952년 조선이 만주로 쳐들어오는 러시아군을 격파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단련된 신식 조총 부대로 러시아군을 격파한 사건인 나선정벌 사건은 러시아가 만주를 지나 한반도까지 패권 세력을 넓히려는 의지를 꺾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조선의 조총부대의 위력을 보고 조선군의 신식 부대를 억압한 이후로 결국 약 30여 년 뒤인 16만 89년 청나라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러시아에게 아무르 강 하구 지방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만약 당시 조선이 나선정벌 이후 군사력을 재정비하여 북벌을 진행했다면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장악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판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극동의 이스라엘, 즉 유태인들이 다스리는 극동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바로프스키 변경주 141만 명, 유대인 자치주 17만 명, 그 지역을 합친 과거 16만 89년 네르친스크 조약 당시의 영역이 완전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과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동유럽과 러시아에 거주하던 유태인들이 집단 이주한 유태인 자치주가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만 해도 유태인들은 부지런한 민족성으로 척박한 이 척박한 극동 연해주 지방을 살기 좋은 옥토로 갔고, 극동 연해주 지방과 만주 일대로 진출한 구한말의 한국인들과 매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인 1957년경에는 동유럽과 발전된 동구 러시아에서 대규모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유러시아인, 즉 유택의 백길 러시아인들이 대거 만주와 연해주, 조선으로 탈출하였고, 심지어 자식교육을 위해 평양이나 서울로 피난을 해와 해방 때까지 거주를 했을 정도로 한반도와 러시아계, 유택에는 근대기의 인연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극동 연해주 시간 하바로프스크 인근 중국 접경 지역에는 제2의 이후 유태인 자치주가 있어 유태인들끼리 자치를 하는 중동의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유태인들, 집단 거주 지방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20세기 초반부터 볼셰비키 정부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해당 지방이 이루어내는 반모스크바 정서가 심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하바로프스크 유태인 자치주, 그리고 한국과 친숙한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러시아 전역은 매우 모스크바 정서, 반푸틴 정서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꾸준한 반모스크바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관련된 블로거가 체포당하거나 관련 인사들이 독살당하는 등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와 매우 밀접한 지역이 바로 이 유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태인 자치주 일대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이 분리독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재현되고 있는데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와 유사하게 다윗의 별과 하단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푸른 대지가 그려진 새로운 국기가 제안됩니다. 두 번째 급등, 우크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일원에는 녹색, 우크라이나, 칠레나 우크라이나 등의 다양한 이름이 붙은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아무르 강과 태평양 사이에 있었던 독립국가가 있었습니다. 주로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받던 나라로서 과거 볼셰비키 혁명이 동유럽에서 일어나자 앞서 살펴본 유택의 피난민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민족이 되고 극동지방으로 피신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동유럽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극동지방에도 우크라이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만 17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계 민족들이 볼셰비키 혁명에 반대하는 민족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유태인 자치주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반모스크바 정서가 팽배합니다. 우크라이나계 민족이 바로 이 지역의 후손들을 이루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 유입된 러시아인들 상당수가 바로 이 극동 러시아인들이며 그 민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슬라브계 러시아 민족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계의 후손으로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러시아인들 상당수가 이 극동지방 출신들의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모스크바 지역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는 동구러시아 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지닌 러시아인들을 한국에서는 잘 구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극동러시아 주민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친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과 러시아 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극동러시아 주민들이 수도 모스크바를 가는 것보다 한국 서울이나 두산동해와 같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직항항공편 직항 페리 노선이 갖춰진 도시들이 더 수도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한국으로부터 중고차 수입과 전제품, 수입식품류를 대거 수입하면서 시베리아행 단열차의 기차 길을 따라 러시아 전역에 한국 식품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과거 극동 우크라이나 지방은 최근 2018년도부터 극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분리독립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인근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분리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하공화국급 동북부 러시아의 한국인과 비슷한 퉁구스계 민족이 주류를 이루는 독립국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아시아인으로서 마치 북유럽의 창백한 푸른 눈의 금발, 백인의 아시아 보전 민족들이 거주 중입니다. 러시아에는 여러 공화국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안에 속하는 보름국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사하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북극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넓은 행정자치구를 갖는 러시아의 공화국입니다. 사하공화국은 우리 학계에서 발해의 유민들이 거주하는 장소라는 분석이 나오며 더욱 큰 충격을 주는 곳입니다. 사하공화국은 엄연히 나라로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 문장이 있습니다. 국기는 밝은 파란 하늘과 북방의 태양을 상징하는 하늘과 타이가의 녹색수, 퉁구스계 민족의 빨간색을 상징합니다. 이름은 사하공화국이라는 이름 외에도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립니다. 인구는 약 100만 명 수준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적은 상황인데요. 사하공화국의 민족을 이루는 퉁구스계, 알타이어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과 다를 바 없는 얼굴을 하고 있어 충격을 주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스스로 보아이 왕국의 후예라고 스스로 말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아 이 영국은 발해를 상징하는 말로 발해가 멸망하고 북극권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바로 사하공화국에 거주하는 동양계 민족들일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언어 역시 한국어와 동일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하공화국은 수도인 야쿠츠크와 인천공항을 이어주는 주 2회 직항 노선이 운항돼 비교적 손쉽게 한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양국 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내 여행을 하듯 방문 가능합니다. 사하공화국은 소련 붕괴 당시 동유럽이 많은 나라들처럼 폴란드, 헝가리 등 독일어 공화국이 분리독립했듯이 사하공화국도 분리독립될 뻔했으나 워낙 인구가 적어서 러시아령으로 남았습니다. 하나 최근 극동지방의 반모스크바 정서가 확산되면서 사하공화국이 극동 베링에어, 캄차카의 동부해안까지 포괄한 지역까지 분리 독립된 친서방 공화국이 수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번째 살린살리는 한국계 민족이 메인스트림을 이루는 독립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살린은 일본 열도와 이어지는 섬으로 일본에서 남사할린 지방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2차 대전 패전 직전까지 남사할린 지방을 일본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할린 섬의 주류를 이루는 민족은 바로 사할린 한인으로서 일제시대 때 건너간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사할린 1세, 2세 한인들에 대한 귀국 지원 피해 구제 등이 이루어지는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한국 정부 차원의 사할린 한인 지원 프로그램이 이뤄지며 한국과 사할린 간의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그런데 최근 극동러시아의 정세가 매우 심각해지고 반모스크바 정서가 확산되면서 사할린 역시 분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할린은 한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자치공화국이자 섬나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할린에는 가스가 많이 채굴되면서 최근 들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금까지 4개 극동러시아 지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각각 유태인계, 우크라이나계 민족, 퉁구스계 민족, 한국계 민족으로 이뤄진 지역으로서 반모스크바 정서가 심할 뿐 아니라 모스크바보다 서울이나 도쿄가 더 가깝고 손쉽게 왕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매우 친서방의 정치색을 지닌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극동경제포럼주 대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 산업시설 배치를 하지 않으면서 극동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은 북미 대륙과 극동아시아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육상 루트에 위치한 지역일 뿐 아니라 북극항로의 입구와 같은 지역으로서 지정학적으로 그 중요성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독립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어떠한 지정학적 이익과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